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각미술 전문 매체인 월간 미술 편집장님이신 신지영 편집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9월 19일이에요. 네. 19일이라는 날짜는 물론 잡지마다 다르겠지만 전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편집장님께서는 좀 일찍 마감을 하시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한참 마감 중이고요. 네. 미술계가 9월이 제일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마감도 1년 중에 제일 바쁜 마감을 하고 있는 그렇죠. 중에 네. 기자들은 모두 지금 야근을 하고 있고 네. 저만 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잡지를 만드시니까 잡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월간 미술 네. 네.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좀 오래된 만큼 역사가 있지만 또 약간 올드한 느낌? 그렇죠. 이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좀 젊은 독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러기엔 네. 저희 디자인이 너무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좀 과감하게 해서 저희가 그러네요. 전체적인 리뉴얼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어르신 독자분들은 그렇죠. 싫어하세요. 정신상가롭다. 그러게요. 방정 왜냐 맞다. 색깔이 이런 색깔이니까. 네. 네. 일반 잡지를 만들 때도 디자인이 중요한데 미술 잡지는 얼마나 디자인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 많이 네. 했는데 편집장님께서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하세요? 잡지도 뭐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잡지를 구입하는 그 어떤 심리적인 이면에는 그렇지. 약간의 지적 허영과 맞아. 이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맞아. 탐구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예쁘게. 정말 갖고 싶게 만들고 소장하고 싶었어요. 싶은. 네, 그냥 내 책장에 꼽아놓고 싶고 내 네.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아. 싶고. 타임지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너무 이쁘다 막 이런 그렇지. 소리가 네. 되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요새는 이제 깔롱을 그만 부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가독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월간 미술을 원래 좀 보셨을 텐데 독자셨죠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저희 기자들이랑은 저희는 월간 미술 키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 용돈 모아서 잡지를 구독했어요. 예,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그래요. 미술계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건 잡지였어요. 저에게는 미술 잡지가 저한테 미술계라는 데를 열어준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요즘에는 네. 이제 또 많은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그러면은 이 잡지를 보면서 내가 먼 훗날 편집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이 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네,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네. 저는 기자를 하다가 편집장이 된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막연하게 어릴 때는 좀 기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막. 음. 그래서 기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편집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편집장님은 그러면 미술 전공을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학부에서는 네. 페인팅, 그림을 그려 미대 나왔고요. 미술을. 미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되게 어릴 네. 때부터 그림 그렸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전 대학에 가보니까 제가 가진 재능이 작가가 할 만한 재능은 아니더라고요. 그럴 네. 수 있죠. 그걸 아주 이제 대학을 가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디자인으로 출발했거든요. 미대 나와서 디자인 회사 그렇지. 다니다가 그러네요. 또 그것도 네. 때려치고 난 아유.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이제 뭐 하나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하나의 길은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기자가 편집장이 처음부터 되고 싶었으면 오랫동안 기자를 그렇지. 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처럼 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요. 오는 네. 경우도 있고 기획자들도 다양하세요. 그리고 작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정도는 없고 그때그때 관심사나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이 다 지금의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역량들을 그러네. 만들어줘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기획하실 때는 네. 어떤 면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기획하세요?
미술 잡지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술계 전체를 보는 밸런스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 지금의 돌아가는 흐름이나 뭐 이슈나 그 화제성이 있는 이벤트 작가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꼭지 비중에 따라서 네, 화제성과 시의성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적절하게. 배분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좀 작은 꼭지라도 네. 신경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에 대한 안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네.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많은 콘텐츠들이 네. 이제 국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그렇죠. 반응을 얻고 있고 프리즈라는 네. 이제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개최되기 네. 시작하면서부터 맞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거는 결국 한국에 국제적인 플랫폼이 하나 생긴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다 싸서 아웃바운드로 열심히 나가서 우리 걸 알리는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 홈그라운드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네. 우리가 인바운드로 우리 현장에서 어. 우리 작가나 우리 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맞아. 미술계는 어떻게든 해외 진출이 항상 목표예요. 그러네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렇지. 해외 더 많은 관람객들, 사람들한테 더 알려져야 한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동안은 국가 주도로 내부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 자본으로 우리 기획자가 만들어서 해외에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좀 봐줘. 한국 미술 이런 거야. 한국 그렇지. 작가 이런 거야. 좀 봐줘. 이랬다면 최근에는 이제 현지에서 현지 큐레이터가 네. 우리 한국 작가를 연구하고 한국 미술을 연구해서 현지에서 기획하는 전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색화 들어보셨겠지만 단색화, 실험 미술 이렇게 사조 중심으로 소개가 됐다면 최근에는 미술관에서 한국 작가들의 개인전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종이책을 잡지를 보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좀 디지털로 보는 자료는 아무래도 휘발성이 좀 크고 뭔가 자료를 각 잡고 볼 때는 항상 맞아요. 프린팅을 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촉각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그렇지. 넘기고 맞아. 이런 것들이 책이 주는 맞아. 어떤 매력인 것 같고요. 손쉽게 디지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찾아서 꺼내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이 책을 봤을 때의 기억 같은 맞아. 것들도 함께 남아있는 그러게요. 거기도 하고요.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잡지의 매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잡지사 일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월간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책을 만들잖아요. 이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정해진 타임라인을 돌아가게 되죠. 한 달 한 달.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번 너무 다른 내용들을 다루게 돼요. 다른 사건, 뭐 특집 같은 경우에도 주제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매력적이고 저희는 기자이자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동경했던 작가님도 만나고 아유. 또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렇지. 큐레이터도 맞아. 만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냥 일반의 뭐 감상자일 때랑 제가 기자일 때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의 폭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정보를 그분들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뭐 취재를 하고 현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 또 굉장히 그 안에서 정말 주옥 같은 관계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섬세한 것도 필요하지만 대범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 마지막에 왜냐면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틀어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획서가 결과로 나오진 않고 그게 틀어져서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렇지. 뭔가가 네.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도 있고 그렇군요. 오늘도 저희 기자가 와서 네. 저희 화요일이 마감이거든요. 긴급하게 뭔가를 추가하겠다고. 어떻게? 나이가 들면 염려도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가끔 하는 얘기가 저희 기자들한테 어떻게든 된다. 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또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아쉽게 마무리 지어야 할 때도 있는데 저희끼리의 위안은 어차피 우리는 마감 있으니까 그렇지. 그 네. 안에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거지 네. 우리가 단행본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 네. 글쓰기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세요, 편집장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미술계 글쓰기에 되게 참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저희 네. 독자도 굉장히 전문가부터 아, 그냥 그렇지. 정말 애호가까지 맞아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는 글도 그렇고 저희가 의뢰를 드리는 글도 그렇고 저희는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야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될 수 있는 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잡지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되게 다른 분야에 가셔서도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술 전문지는 전문지 간의 기자들의 이동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 잡지에서 일했다고 B라는 잡지로 네. 이제 이직하지 않거든요. 아. 큐레이터로 간다거나. 그러게요. 왜냐하면 미술계 전반을 계속 많이 경험해왔고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인접한 다른 현장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에서 뭐 상품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매거진의 방식으로 된 책자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유니클로도 일본에서 가장 이제 저명한 편집자가 유니클로 가서 처음 한 일이 유니클로 매거진을 만든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잡지의 소통 방식, 컨텐츠를 만드는 맞아.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 저희 뭐 현대카드에서 하는 다이브는 온라인의 방식이지만 그렇지. 저희도 되게 여기 센스 있게 잘한다 뭐 이런 맞아.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에디토리얼십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는 데들이 좀 더 넓어지고 그 컨텐츠의 범위 같은 게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편집장님께 미술은 어떤 네. 의미세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렇구나. 네, 뭐 그만두기도 했고 뭐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했지만 네. 뭐 항상 그리고 보고 하는 일들을 했고 애증의 관계겠죠 애증. 일단.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집장님이 생각하시기에 AI가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저희도 이제는 AI 없이 일을 못해요. 기자들도. 네, 맞아요. 그 도움 정도로 많이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작가들도 지금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극복하거나 우리가 대체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그렇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IP 문제나 저작권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런 건 제도적인 것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작가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하영 작가 같은 경우도 사실 AI로 굉장히 양질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쓸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고민들을 미술계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현대미술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편집장님 그걸 보시면 그 작품들을 다 이해하시는지 현대미술 어렵죠. 지금 또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 현대미술에 대한 혐오 같은 게 SNS를 통해서 퍼져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내가 뭐 어디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초등학생들이나 그릴 법한 그림이 왕창 걸려 있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려도 그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똑똑한 척만 하고 있다. 저도 5%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가 막 설명을 하고 작가가 네. 나와서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작품도 있고 앞만 봐도 모르겠는 작품도 그렇지. 있어요. 또 그 작가를 이해할 만한 비평가한테 좀 비평문 좀 써주세요 해서 저도 네. 공부하고 그거 읽어보면서 이런 그렇지. 거였구나. 새로운 이전 씨가 것들을. 뭐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반도 못 봤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이후의 작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뭐 그냥 미술관에서 보고 느끼고 이 정도가 이제 충분했다면 지금은 저도 이 작가 그럼 예전에 무슨 작업을 했길래 이런 작업을 하지? 그러면서 와서 다시 공부하고. 공부를 해보고 맞아. 많은 전문가들도 저는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이지 않는 모든 노고와 헌신과 어떤 자부심으로 일어난 그런 것들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우리 편집장 심지연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